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돌이켜 보면 야 트럼프 때가 우리가 천국이었다 그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렸던 걸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석유가스 가격을 하락시킨다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때린다. 근데 석유가스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 세상이 편안해진다 이거죠. 미국 국민들은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중동은 버르장머리가 잡힐 거고, 러시아는 힘이 빠져가지고 조용해질 거고, 아 이게 최고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책이야말로 중국에 제일 유리한 정책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석유가스가 하락이 되면요, 경기가 호황이 되고 임금이 급증하죠. 트럼프 때 임금 엄청 올랐죠. 그래서 저기 뭐야 그 텍사스 같은 데서는 개 한 시간 개줄 끌고서 걸어만 다녀도 한 20달러 가까이 받았죠 한때.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 되고 임금이 급증하니까 그 다음에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죠. 우리가 석유가스 저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무역 적자 누적된 게 그럼 150, 60억 달러 되죠. 6개월 동안 누적된 게. 중국은 우리의 한 말하자면은 한 10배 뭐 이렇게 누적되겠죠. 10배, 8배. 그럼 저거 하락된 거 하나 가지고 뭐 말하자면 몇천억 달러를 버는 거예요. 중국은. 1조 달러씩 버는 거예요. 몇천억 달러씩. 그 다음에 소비가 확대되니까 관세가 오르더라도 중국산 소비재 상품을 많이 사게 되죠. 어차피 소비재 시장 딱 들어가면 염가형 들어가게 되면 중국제니까. 그래서 이익을 많이 봤다고요, 중국이.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우선 첫째, 싼 석유와 관세로는 중국을 제압할 수 없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지만 이건 인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책을 취하면은 오히려 중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 왜 그러면 이게 페트로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거든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뭐 엑슨모빌, 쉘 이런 데가 경영이 악화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냐? 이 우크라 전쟁 이후로 특히 이런데요. 석유가스 가격이 급상승했죠. 그리고 식량 가격이 급상승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앉아서 이제 외화를 펑펑 써야 돼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급냉했다고요. 그리고 소비가 축소됐고,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품 소비가 줄어들죠. 중국 수출이 축소되죠. 거기다가 아까 봤듯이 미국이 그게 뭐 원자로가 됐던 배터리가 됐던 무슨 뭐 반도체가 됐던 금융이 됐던 미국이 중국의 성장 경로를 다 차단했다고요. 그런데다가 중국 원래의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국가주도 경제이고 저게 당군이 주도해서 이 돈을 통화 증발해서 돈을 엄청 뿌리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 시진핑 후진타오 말기 때부터 그러니까 2010년경부터 중국의 통화 증발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왜 많아지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 위안을 뿌리면은 경제가 0.5% 성장했어요. 근데 경제가 안 성장해. 200억 위안을 뿌려야 돼. 300억 위안을 뿌려야 돼. 그 다음에 지방재정도 해야 돼. 지방재정 해야 되니까 부동산 붐을 일으켜. 왜냐면 지방재정의 세수의 50%가 토지를 경매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막 아파트가 막 올라가. 그냥 전부 버블 경제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미 국가주도 경제의 그 관치금융에 의한 성장주도가 약발이 안 먹는 상태가 되니까 부실금융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금융위기가 쌓이도록.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다가 이제 공해 위기 있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불안 위기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로 일대도 다 개판 나버렸죠. 1대1로도. 1대1로도 전부 개판 아니에요. 그 1대1로 같은 것도 이제 꿈은 멋있는데
그 프로젝트 그렇게 벌리면 결국 거기 같이 따라 나간 뭐 중국 건설사, 중국 엔지니어링 회사, 중국 무슨 큰 회사 이런 데들이 이제 돈을 먹잖아요. 그 돈 좀 먹겠다고 국가 돈을 빼갖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일대일로가 전부 부실화돼 있다고요, 지금. 중국도 부실화돼 있고 그걸로 돈으로 해서 걸머지고 있는 나라들도 부실화돼 있고 대표적인 게 지금 나라 완전히 이제 나라가 해체 상태에 들어간 스리랑카, 그걸 쫓아가고 있는 파키스탄. 자, 그래서 중국 내부의 그런 위기들, 중국이 자초한 위기에다가 외부적으로 저런 압박이 같이 가해져 버리니까 한승주 총리의 말대로 중국 경제가 꼬라박히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해서 지금 지면 충돌하는 그런 코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 전쟁을 예견하고도 그냥 내버려뒀거나 혹은 그걸 이렇게 유도했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아주 냉혹한,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그 현실주의적 그 지정학 전략이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뭐 스스로 세웠든지 아니면 그렇게 그 추세를 알면서 가만히 찬스를 노리고 있든지 그런 그룹이거든요. 이게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라는 게.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대중정책은 되게 삼지창일 거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성장 경로 차단이죠. 원자력, 통신장비, 반도체, 배터리.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거를 다 차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차단하면 누군가 대신 가성비 좋게 그걸 해야 되잖아. 대한민국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제 원자력 발전소 쓰는 것보다 중국에 대한민국 거 쓰면 한 20%좀 비싸긴 하지만 안전하고 깔끔해. 뭐 이런 거죠. 통신장비. 화웨이보다 삼성전자가 한 20% 비싸겠지만 15% 비싸겠지만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돼. 반도체 저 삼성이 베스트야. 배터리 대한민국 베스트야. 그러니까 막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걸 어떤 그 가성비 좋게 중국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못 자르는데 가성비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같이 둬가지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애가 어디야? 대한민국이 있어. 오케이, 다 잘라도 돼 저거. 거기다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야, 중국서 뭐 봉제, 뭐 완구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 그거 잘라도 됩니다. 왜 잘라도 돼? 그것도 중국 거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저기 과테말라 갖고 저기 동남아 갖고 인도 갖고 아프리카 갖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 다 잘라도 다 됩니다. 그냥 자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기지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네 가지나 저런 종류, 그러니까 성장 경로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다 잘라도 된다. 그 칼을 누가 갈아줬냐? 대한민국이 갈아준 거예요. 한국인이 갈아준 거예요. 단지 이제 뉴욕 주식시장에서 금융을 자르는 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이랑 상관없이 미국의 제도 운영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장 경로 차단에 제가 5가지를 드렸는데 그 중에 4가지가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대안이 없었다면 차단을 못 해요. 그 대신 저희도 덕을 보는 거죠. 그걸 차단하면 저희는 엄청난 사업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Reactive Global Leadership RGL 그룹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압도적인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군이 그 B2 아까 보신 B2를 이제 승계하는 B21 가오리 같은 B21 가오리를 개발하고 있고 랩터를 넘어서는 엔게드라고 있습니다. 엔게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랩터는 공식적으로 2030년대 퇴역시키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가 좋아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대충 쓸 것 같아요. 상당 기간 동안 슈퍼랩터로. 그 다음에 F-35를 엔진을 어마무시하게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F-35가 달라지는 거예요. 랩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랩터를 넘어서는 NGAD가 나오는 거예요. B2를 넘어서는 B21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레이더, 적외선, 광학, 전자전, 스텔스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미국 제품들이 미국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한국이 고도화되듯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건 이제 미국 그 공군의 브레인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전엔 주 전장을 유럽으로 봤었기 때문에 항속거리를 2000에서 한 2300km 정도 봤다 이거예요. 랩터요.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랩터 항속거리가요. 인포말 그러니까 인터널 퓨어 내부 연료만 갖고 2000km 조금 나와요. 그럼 랩터가 마하 2.5잖아요. 마하 2면은 700km 가고 초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당 0.7 아닙니까? 0.7km. 그러면 초당 0.7km를 가는 애가 2000km를 가려면 3000초면 돼. 즉 랩터는 비행기 뜨고 마하 2로 뽑으면요. 10분이면 연료 앵꼬 나는 거예요. 아니 10분이 아니라 50분이면 연료 앵꼬 나요. F-35 2300km밖에 못 가요. 우리가 2900km 가잖아요. KF-21이. 내부 연료만 갖고. 그래서 그 공군의 브레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항속거리를 늘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 전장이 인도파시픽 중국이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4000km, 5000km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무인 융합, 멈트요. 저거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항공모함을 열척, 제럴드 포드급으로 교체 중이거든요. 저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항모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압도적 군사력을 한층 더 압도적으로 만들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그냥 바람이어서 끼우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이 힘이 점점 세지니까 얘들 똑똑하고 힘센데 오케이 그러면은 한반도 휴전선 허물어버리고 북한 자유화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길 가. 그럼 북한 자유화되고 나면은 중국은 완전히 심리 충격 원자폭탄 맞는 거야. 저긴 쓰나미 맞는 거야. 그게 저는 세 번째 삼지창의 세 번째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혹은 되었다. 혹은 되도록 만들 수 있다예요. 우리 나름이에요. 한국이 비리비리하고 힘을 못 쓰면 저런 전략을 못 짜는데 나날이 한국이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원자력, 통신장비, 반도체,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고 세계 2위의 방산업체, 2위의 군수산업 국가가 됐고 그 군수산업으로 미국과 친화적인 나라들 가성비 좋게 막 무장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요새 평론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 덕이다. 한국을 굉장히 우리가 격상된 동맹으로 이제 봐야 된다. 어차피 저런 데는 미국 무기 못 들어가. 가성비가 낮아서 너무 비싸서. 근데 거의 미국 무기랑 같은 성격인데 정확하게 납기 지켜서 팔아주고 신속하게 공급하고 교육시키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는 저 이제 도끼만 남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음습한 그런 나라가 되는데 척추가 부러져 갖고 괴물이 되는데 그거 딱 그 괴물을 이렇게 그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유럽에서 순식간에 한 3년 사이에 구축할 수 있는 거 저거 한국 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계속 잘해가면 야 저거 한국 똘똘하네 힘세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 분단 유지라는 전략을 지금 메가더 목 자르고 나서 지금 70년 넘게 그걸 유지해 왔는데 이제 바꿀 때 됐어. 그냥 분단 허물어지면 허물어지게끔 그냥 같이 가면서 만약에 거기다 중국이 숟가락 넣으려 그러면 우리 NGA도 띄우고 우리 B-21 띄우고 해가지고 중국 그냥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들어 놓고 그거 접수해 가지고 거기 자유화시켜. 그럼 되겠네. 그러면 중국 완전히 저거 골로 가겠네. 사회심리적 충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가야 돼요, 미국을. 그게 이제 다음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 관계 다시 쓸 때가 됐다예요. 일단 우리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미국은 항모전단의 숫자가 법으로 박혀 있습니다. 미국 법조항 타이틀 10, 타이틀이라는 게 이제 미국 법의 어떤 한 분야죠. 그거를 이제 타이틀이라고 제대로 묶죠. 그래 놓고 이제 조로 들어가면 그게 코드입니다. US 코드. 몇 점, 그러면 이제 타이틀 10 US 코드 저게 뭐 제가 저 숫자 까먹었는데 800 몇인가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비항, 그 숫자 지금 안 적은 겁니다. 몇 조의 비항에 가면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타이틀 10, 8062조 B항입니다. 저 숫자 박혀져 있는 건 8062조가 저 미 해군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 B항에 보면 해군은 최소 11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상적 혹은 계획된 수리를 위해 잠시 운영되지 않는 항공모함도 포함된다. 세상에 법에 박아놨어요, 법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니미츠급 항모의 기함, 니미츠호에서부터 조지 부시호까지 10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그 급, 이게 니미츠급이다. 그러면 그 한 급에 항모를 10척을 둡니다. 그럼 한 척 비어 있죠. 그거는 그전 세대 거의 마지막 호가 살아남아 있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 거에 첫 번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척이에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는 항상 10척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미츠 클래스가 10척이고요. 1번 함은 니미츠죠. 그 다음에 그 제럴드 포드 클래스의 1번 함이 제럴드 포드호인데 제럴드 포드호가 한 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척이에요. 지금도. 제럴드 포드호는 2017년에 전력화됐고요. 제럴드 포드급은 지금 5번 함까지 계획이 돼서 평균 4년에 한 척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지나면 3번 함까지 들어와요. 이제 전력 투입돼요. 몇 년 지나면. 그런데 이제 중국은 어떠냐? 이게 부터 항모가요. 요번에 이제 진수될 때까지, 진수라는 건 전력 취입이 아닙니다. 진수된 다음에 전력으로 투입되는 데까지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항모가 기획해서 진수되는 데까지 10년 봐요, 보통. 근데 지금 중국이 네 번째 항모 얘기가 없다고. 그럼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은 지금까지는 그 허접한 항모도 아닌 항모 3개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냥 항모 보면. 여기 군사력의 차이가 확 보여요, 여기서. 자, 그래서 항모 먼저 얘기를 간단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업그레이드 얘기를 드릴게요. 전투기는 이제 NGAD라고 요 가운데 있는 그 삼각형으로 생긴 전투기인데요. 저런 형태를 이제 델타익이라 그래요. 삼각형이 델타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꼬리 날개가 접힐 거예요. 그래서 날아갈 때는, 그러니까 이착륙할 때만 꼬리 날개를 세워가지고 이착륙할 때 컨트롤 하고요. 평소에 비행을 할 땐 꼬리 날개를 접고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익인데 전익기 같은 거죠. 가오리 형태가 아니라 델타익이에요. 그래서 아마 항속이 저기 한 4,000km쯤 나올 거예요. 내부 연료만으로도. 그게 이제 공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개발이 굉장히 특이한 게요. 이 엔진을 무슨 엔진을 쓰냐? F-35 엔진 개량된 걸 씁니다. F-35가 근데 세 개죠. A, B, C가 있는데 B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비행기 전투기라고 쓰고 걸레라고 읽습니다. 엔진도 달라요, 사실. 그래서 F-35AC 엔진의 개량형이 쓰이는 겁니다. 그걸 XA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개량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갖고 얘를 다 쓰는 거예요, 이제 공통으로. 이 XA 엔진 원래 이번 달, 내달 중에 이제 그 선정 발표 있어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선정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제가 뭐냐면 ATP 프로그램인가 뭔가 그래요. ATP 프로그램인가, 어드밴스드 엔진 AETP 프로그램인가 그러는데 그게 공군에서 하는 건데 국방부인가 공군에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F-35 엔진의 F-135 엔진을 어떻게 개량할 거냐. 그걸 그 공기 흡입 방식을 느렸다 줄였다 하는 방식으로 개량해라 라고 과제를 내서 그 과제를 2개 회사에 내준 거예요. 하나가 프래드 앤 위트니, 지금 F-35 만든데, 또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 근데 개량형을 제너럴 일렉트릭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이렇게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얘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프래드 앤 위트니는 그 공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개량 수준에 못 도달한 것 같아요. 원래 엔진을 잘 개량해서 만드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F-20, 그래서 F-35 쪽에서는 엔진이 개량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F-22는요, 지금 한 20대를, 무려 F-22 몇 대 안 되거든요. 한 180대 이렇게 되는데, 160대, 180대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대를 실험용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 실험용? 엔가드에 탑재할 스텔스. 그래서 지금 보면 F-22 지금 저게 크롬이라고 불러요. 저게 지금 사진이 저 모양인데요. 각도에 따라서 저거 찍은 거 보면 반짝반짝반짝 크롬 도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입힌 게 다른 거예요. F-22 크롬 혹은 랩터 크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슈퍼 랩터라고도 부릅니다. F-22가 F-35보다 10년쯤 일찍 나왔죠. 2000년대 초에 나왔으니까 이제 투입된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센서 융합이나 심지어는 적외선 같은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F-22에다 대고서 저걸 다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 앞으로 엔가드에 쓸 거를 미리 다 그 지능적인 부분들, 스텔스랑 저 지능적인 거, 센서 융합, 첨단 장비, 전자 장비를 F-22를 한 20대 빼갖고 거기다 구현해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엔진 나와 있고, 첨단 장비 나와 있고, 저 형상은 시제품 비슷하게, 쟤들은 우리랑 시제품 개념이 달라요. 그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한번 날았잖아요, 저거.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확정되고 저거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반영이 상당히 돼 있을 거예요. 바로 개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쟤들은 그걸 뭐라 그러더라? Engineering and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그러니까 EMD 과정인데 그러니까 본격 개발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저거. 엔가드. 무시무시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요약해서 나오면 직접 보십시오. 예, 아까 엔진 얘기가 말씀드렸는데 이 제트기 엔진에 이제 풀리지 않는 모순이 뭐냐면